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야외 작업자 등 곳곳에서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제도 하루에 200명에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환자도 2,400명이 넘었는데요. 폭염 상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배 기자, 어제 광장시장을 가서 계속 중계를 타는 모습 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어제 제가 서울 광장시장에 직접 다녀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네. 정말 더웠습니다. 이 시장에 지붕이 있긴 한데 이 강한 햇빛만 막아주는 정도고 바깥 열기를 충분히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곳곳에 이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에 바깥 온도가 35도 정도였는데 이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40도까지 온도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노점상이나 종일 불 앞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부분 노점 상인들이 고령층이다 보니 폭염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제 이 시장 상인들이 더위도 힘든데 더위 때문에 관광객들도 줄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나 육회 네. 같은 음식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좋아하고 자주 방문하는 시장인데 이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낮에도 이 시장 내부를 다니는데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올여름이 유독 덥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상인들은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걸 부쩍 체감한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장사 부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어서 더위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더위가 어서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 또 있을 텐데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간절하게 이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 저희 조경원 기자 보도도 나갔는데 네. 어제 사회부 조경원 기자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 직접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전 11시 정도까지 이어졌고요. 이 좁은 골목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혹시라도 이 수거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교통에 방해가 될까 봐 환경관리원들은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취재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골목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셨다시피 조경 기자 역시 덩달아 같이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한 상황이고요. 이 환경관리원들은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쉴 새 없이 작업이 또 이뤄지다 보니까 충분히 휴식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참 모두를 힘들게 하는 폭염인데 취재진이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의 모습을 담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 낮에 최고 기온이 무려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40도에 가까운 온도였는데요. 사회부 송수영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살펴봤는데 직접 취재한 영상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서울타워 화면입니다. 왼쪽을 보면 파란 하늘인데요. 오른쪽을 보면 빨간색으로 온통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네. 건물들 형체를 좀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간 모습이고요. 다음 광화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도로 노면이 특히 빨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달궈진 오후 2시쯤에는 노면 온도가 무려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청계천 모습을 보면 또 이 대조가 아주 뚜렷한데요. 이 물과 하늘은 파란 모습이고 주변 빌딩들은 아주 새빨간 모습으로 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날 취재한 송수영 기자도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서울 곳곳을 취재한 이 송수영 기자 역시 상당히 더위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렇게 40분가량 걸으면서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됐고 머리카락이 상당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궈졌을지 궁금해진 우리 송수영 기자가 두피 온도를 재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 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오른쪽 상단에 46.1도가 나옵니다. 네. 이 보통 체온과 비교해도 한 10도 정도 더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좀 고생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지금 찜통더위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그제 기준으로 전국에 온열 질환자가 198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전날인 3일 202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39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자, 이런 날씨다 보니까 야외에서 경기하는 프로 스포츠들도 비상이 걸렸죠.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 퇴근하고 야구 보는 즐거움이 없어져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너무 심각해서 선수뿐 아니라 관객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 그제 폭염 경보 속에 열린 SSG와 LG 경기에서 응원을 하던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 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O는 오늘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야구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축구 역시 더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반에서 8시로 30분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 예. 당분간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